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전. 지금은 전 세계가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기후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전부터 세계는 탄소 중립을 내세웠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찾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 2050년까지 88.1%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물 부문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그 중에서도 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주요 배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택의 80% 이상은 화석연료를 난방에 사용하고 있어 건물 부문에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난방의 전략화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건물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온도차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무탄소 연료 또는 태양열과 같은 기타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온도차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이란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자연의 열원인 지열, 수열, 공기열을 이용한 전기 히트 펌프 시스템으로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탄소 연료를 사용한 난방이란 수소 혼입 전소,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전력 등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난방을 말합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난방용 에너지원의 대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열, 공기열 등을 열원으로 활용하는 전기 히트 펌프 보급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EA, IREN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탄소 중립 경로 또는 1.5도씨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냉난방 시스템을 전기 히트 펌프를 이용한 전력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은 어렵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국내 수급 여건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그리고 공동주택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열, 수열, 공기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전기 히트 펌프 시스템, 즉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난방의 전력화가 유력한 대안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에너지원의 국내 수급 여건에서 온도차 에너지는 열원의 수급 문제가 적은 편이나 수소나 바이오 연료는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소 혼입 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방식은 높은 해외 수입 비중, 수소 혼입의 낮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수전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공동주택 난방에 활용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은 태양광과 입지를 경쟁하므로 태양열의 국내 수급 여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축 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전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과 전기보일러의 효율을 고려하면 수소 난방과 전기보일러는 온도차 에너지에 비해 불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지열, 수열, 태양열은 단지와 동 단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공기열은 세대 단위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소 혼입과 연료전지는 세대별 난방 방식과 호환이 가능하지만 수소 전소는 안전성 문제로 단지 동 단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의 전력화가 유력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난방을 전력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도적 미흡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는 난방 방식 전환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에 치우쳐 있어 신재생열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지열과 수열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열원이나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의 에너지 자립률 산정 방식은 신재생전력과 신재생열 간의 경쟁을 발생시켜 신재생전력의 쏠림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리한 경제적 여건입니다. 난방의 에너지 전력화는 화석연료 난방에 비해 초기 투자비는 높은 반면 운영 유지비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냉난방 설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력화 대안의 인센티브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지원 사업의 신재생열 지원 대상은 제한적인 데다가 지원 규모도 축소되는 추세이며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 사업은 에너지 복지 성격에 가까워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요인입니다. 이미 지어진 기축 공동주택에는 다른 여론에 비해 공기열 적용 가능성이 높은데 개별 난방 방식의 기축 공동주택에 공기열을 적용할 경우 공간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기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난방 전력화 대안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적, 경제적, 기타 장애 요인은 서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 장애 요인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에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는 영국,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건물의 난방 방식 전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신재생 전력과 신재생열 간 경쟁 구도를 이야기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 그린 리모델링 제도, 주택 지원 사업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여 신재생 전력과 신재생열의 조화로운 보급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와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난방 전력화의 제도적, 경제적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주거 양식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기축, 신축, 리모델링 등의 여건이 반영된 최적의 난방 전력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난방 전력화는 발전 부문 탈탄소화 속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